일단 반도체는 앞으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안보 산업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속 사이클 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은 올해 연초에는 안 좋았지만은 네. 결국 국가의 필요라든지 아니면 경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다시 또 회복기로 들어가고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 반도체라는 게 한번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산업이 아니다. 자,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한동안 뭐 주춤했습니다. 근데 연말연시 또 장을 맞아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 것으로 이렇게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반도체 변수 여러 가지 살펴보고 또 유망한 종목들 국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수 대표 또 오늘 나오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잘 좀 짚어주세요. 심층적으로 하기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뭐 시간은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오늘은 다 좀 정리하니까. 크게 한번 반도체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떤지 네. 이런 걸 한번 짚어보면은 앞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그리고 여기서 어떤 나라가 혜택을 보고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볼 건지 그런 방향적인 측면을 한번 오늘 한번 많이 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기준과 기둥을 네. 잡고 우리가 가야 되니까 네, 네. 자, 반도체 업종 자체가 네. 항상 우리 그 시장에 또 산업에 주도적 역할을 그렇죠?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바닥권을 형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연말 연시에 이게 또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까지보다는 이제 맞습니다. 다시 이제 등장을 할 거다. 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어떻게 봅니까? 네, 뭐 주도주로서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주도주 역할이 과거 같이 사실 IT 산업을 하나의 이제 무슨 뭐 반도체를 IT 산업 중에 하나야 무슨 이렇게 뭐 업종이다 분야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거치면서 특히 이제 뭐 미국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는 걸 하는 걸 딱 보면은 이제 반도체라는 게 과거에 어떤 IT 업종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반도체는 앞으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안보 산업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IT의 뭐 한 업종으로 국한하지 말고 네, 그렇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그렇죠. 맞습니다. 기간 산업으로 간다. 그럼요. 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작년에 이제 8월달에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라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이전에 사실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뭐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법이 통과되고 올해 한 3월달에 이제 시행령이 또 이제 나왔어요. 미국에서 처음엔 저 긴가민가 했는데 시행령까지 나왔어요. 근데 내용들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는 앞으로 일국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는 하나의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게 이제 상징적인 모습으로 네. 저도 TV 뉴스를 보고 저 스스로 깜짝 놀란 게 뭐 세계 대통령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렇죠. 네. 반도체 칩을 들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맞습니다. 뭐 이게 뭐 나라의 뭐 중심이라 했나 이거 그렇죠. 중심이라 그랬나 맞아요. 하여튼 그거 엄청 강조를 하면서 네. 법을 그걸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심 산업으로 간다는 거를 미국이 선언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전에는 뭐 기반 산업이다, 뭐 안보 산업이다 그러면 뭐 대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뭐 주유소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뭐 옛날 올드한 이제 기반 산업이고 새로운 미국의 그 큰 국가의 기반 산업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가 기반으로 해서 네. 뭐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슨 뭐 무기라든지 전기차 거기다 심지어 집에 있는 냉장고까지 네. 이제 모든 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웬만한 가전제품은 그렇죠. 첨단화로 가니까 네. 그 반도체가 또 더 많이 쓰일 것 더 같아요. 많이 쓰이고요. 더 좋은 게 쓰여야 되고. 네. 요즘 뭐 의자도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에도 요즘 좋은 거 여기도 이제 칩 들어가는 거예요? 칩 들어가요. 사물 인터넷이죠. 리모컨 조정하면은 아, 여기 의자가 이제- 쫙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또 발달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이런 책상 이런 것들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반도체 칩까지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임을 자율주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자체가 그냥 옛날에 그냥 IT 업종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이제 중요도가 커졌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얘기했던 게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무역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역을 어떤 걸 규제해버리고 어떤 게 뭐 무역 관세를 더 매기고 막 이런 정책을 갖고 전통 산업에 그렇죠. 집중했죠.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딱 취임하자마자 기술 동맹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미 얘기 나왔잖아요. 대만, 한국, 일본, 독일 아울러서 여기는 기술 동맹이다. 이게 아닌 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도 껴줘 했는데 안 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린 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독자적으로 가겠다.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나프타라든지 이런 뭐 무역 동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기술 동맹을 본다면은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를 그렇죠.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동맹이 네.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 군사 동맹과 같은 그런 그렇죠.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 그게 결국 이제 안보 산업이자 기반 산업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반도체 수요량이 많으면 뭐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 산업은 계속 사이클 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올해 연초에는 안 좋았지만은 결국 국가의 필요라든지 아니면 경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다시 또 회복기로 들어가고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한번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산업이 아니다. 자.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가 설명한 거를 이제 실제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반도체라는 거는 어떤 업종 하나에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이제 산업 맞습니다. 전반, 네. 그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렇죠. 네.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심히 계속 쭉 봐야 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주도주로 다시 또 등장해서 시장을 그렇죠. 이끌 거다. 이거는 뭐 확실한 테마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미국 시장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해서 미국 시장에서 그럼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또 다 중요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를 어떤 변수를 통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변수요. 변수로 본다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단순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지원해주면은 그 회사는 매출이 늘어나요. 그냥. 훈풍 타고 가는 그렇죠. 거죠. 훈풍 타고 가는 거죠. 바람 불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을 봐야 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동맹. 싸움 구경이 가장 재밌다 그러잖아요. 싸움 구경을 할 때 보면은 누가 싸워서 이기는지 이긴 사람한테 배팅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에서 지금 글로벌 핵심 이슈는 뭐냐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반도체 갈등 여기에서 과연 어떠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네. 이 두 개 테마만 보면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전반기 때하고 좀 틀리게 향후 미국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디가 좀 좋을지 이걸 좀 대충 눈여겨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죠 지금. 네. 그럼 그런 변수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됩니까? 네. 종목을 얘기해 달라고요? 네. 이 종목을 그럼 종목을 얘기하지 그러면 여기서 뭐 반도체 업종 뭐 좋다 그러면 그건 다 알죠. 이거 아무한테 얘기 안 해주는 건데. 어떤 분들은 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종목을 얘기해달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판 뒤집을 수 있는 종목. 이미 뒤집혔어요. 예, 그 종목은 이미 끝났고. 그 종목은 이미 많이 그동안에 이미, 또 그 사이에 또 반등을 해가지고 많이 또 한 올랐어요. 3, 4개월 만에 그냥 벌써 그냥 그 종목은 이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종목을 가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일단은 인텔이라는 회사다.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로고, 인텔 인사이드, 아니면 펜티엄 프로세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건 그냥 CPU,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 아니냐. 그리고 전 세계 CPU 판매량 점유율이 한 50%가 넘어갑니다. 독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태블릿 이런 것들이 잘 안 팔리니까 뭐 주가가 많이 박살나 있지 않냐.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한 재작년부터 파운더리 쪽으로 지금 반도체에 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다 공장을 2025년에 짓는다. 그리고 짓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 3나노 파운더리 관련되어 있는 비메모리를 생산한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대만 TSMC가 지금 5나노짜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하고. 그래서 한 2025년 정도에 대만 TSMC가 3나노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삼성은 2026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빨리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으면서 벌써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 5조 5천억 정도, 억 원 정도를 지금 받을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 공장 하나 크게 짓는데 거기가 전체가 한 지금 한 45조 정도 들어간다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 정도를 보조금을 받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쉽게 해서 우리가
안 좋은 단서까지 날로 먹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자기 돈을 하나 안 들이고 반도체 공장 진 다음에 네. 그냥 반도체 팔면 되네요. 이거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인텔이 미국에서 하고 있구나. 그것만 끝나는데 벌써 유럽도 갔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반도체 자립도가 크지가 않거든요. MPX라든지 뭐 인피니온 이 정도가 다인데 여기에다가 독일에다가 300억 유로를 들여서 독일에도 공장을 2개를 짓겠다. 인텔이요. 아, 미국 자기 본토에도 하고 네, 네. 유럽에도 하고. 그렇죠. 그 유럽에다가 또 독일 정부에다가 쉽게 쇼부를 치고 있어요. 네. 보조금 좀 달라. 아, 깡패요, 깡패. 받아봤으니까. 받아봤으니까. 맛을 알잖아요. 느낌 맛을. 아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벌써 하겠다라고 얘기가 들어갔어요. 네, 인텔한테. 그렇죠. 그래서 인텔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걸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만 좀 그만 좀 나서라. 해먹으라. 니네가 다 해먹을 거지 막 이런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텔이 가장 반도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세를 분리를 하고 정부의 훈풍을 타고 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경영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아마 향후 이제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데가 아마 인텔이 아마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시장 파운더리 쪽에서 가장 크게 곽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요. 어쨌든 넘버원으로 일단 픽으로 네네. 우리 대표의 픽 인텔. 한 2025년까지는 보셔야죠. 그 정도까지. 단기간에 뭐 이거 사고 팔고 할 그럼요. 건 아니고. 네, 쭉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도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반 정도는 떠져 있어요. 충분히 상승 가격 메리트도 있다.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네. 구독, 좋아요. 세컨드로 또 픽을 한다면. 그렇죠. 매출이죠. 매출 측면에서 중국과 화홍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SMIC라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비메모리 쪽에서 7나노를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네. 딱 그때가 되자마자 미국이 딱 얘기합니다. 자, 14나노를 딱 기준으로 더 좋은 것은 하이엔드, 나쁜 것은 레거시. 14나노를 딱 기준으로 해서 잘라. 위에 하이엔드는 장비가 됐든 제품이 됐든 다 막아버려. 이거부터가 이제 시작 갈등이에요. 밑에 레거시는 좀 풀어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구조를 본다면은 매출 측면을 볼게요. 전 세계 매출의 50%는 미국이에요. 30% 정도가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뭐 일본이 한 6, 7% 정도 지금 갖고 가요. 매출 공급적인 측면에서 반대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한 55%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요만큼인데 수요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립도가 18%밖에 안 돼요.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건 사업으로 갖고 그렇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나왔잖아요. 그때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요 핵심 부품에 있어서 2025년까지 70% 자립도를 갖고 가겠다. 중국이. 다 됐어요. 철강 뭐 딱 됐는데 하나가 안 됐어요. 반도체. 반도체는 그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진짜 뭐 신이 내려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철저히 막고 있으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럼 중국 내 여태까지 100% 수급을 어떻게 움직이냐 보니까 자립도가 한 18%예요. 뭐 화홍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웨이얼 반도체 이런 애들이 한 20%를 돼요. 30% 정도는 TSMC하고 이제 한국의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샤머니라든지 상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칭다오 쪽에 공장들이 다 있거든요. 현지 공장에서 조달을 해줘요. 이게 30%. 나머지 50%는 한국, 대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미국이 수출을 해줘요. 미국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중국 반도체 한 25%, 30% 정도를 수출을 대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냐면 마이크론, 그 다음에 인텔, AMD, 또 웨스턴 디지털, 이런 회사들이 짝지만 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쉽지만은 엔비디아도 대주고요. 아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구멍을 좀 넣어줘야지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또 레거시까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승부수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말려죽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혹한 상향이에요. 약간 그렇죠. 이렇게 흔들린다 하니까 아예 주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하이엔드만 이렇게 막다가 밑에 미들 뭐 여기까지도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걸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우리 휴대폰 새로 나온 이제 화웨이 휴대폰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5G 폰이 나왔는데 딱 한 달 전에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만든 거야. 왜? 그래서 안에 부품을 다 뒤져보니까 5나노짜리, 7나노짜리 쓴 그걸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예, 장비도 다 막았어. 그런데 SMIC라는 회사가 7나노짜리를 만든 거예요.
방법은 좀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밑에 끝도 없는데 하여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건 내 것으로 다 막아버려. 지금 거의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미국 기업들도 이제 손해를 보잖아요. 뭐 기술 개발해 갖고 뭐 팔아야 뭐 우리도 수익 나고 뭘 해먹는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또 갈등이 좀 완전히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졌지만은 이게 좀 또 풀리고 그러면은 중국 쪽에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회사 중에 저 이제 AMD 있죠. AMD. 그렇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회사입니다. 뭐 다 아세요. 이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LG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2등이다.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왜? CPU에서 인텔이 전 세계 50% 점유하겠다 했잖아요. 얘에 대한 20% 점유율 2등이에요. GPU, 엔비디아가 전 세계 보조기업 장치 중에서 1등이잖아요. 한 거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어요. 2등 AMD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하고 AMD 이제 픽을 해주셨는데 AMD는 이제 각 반도체 각 분야에서 이제 2등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또 중국 시장을 고려하면 그렇죠. AMD도 성장성이 높다.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중국 애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어요. AMD 같은 경우는. 딱 그 전략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입맛대로 네. 인텔을 좋아하면 인텔을 더 많이 보고 뭐 두 개 사세요. 나눠서. 나눠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나눠서. 그래 뭐 중국 문제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앞으로 10년 동안 보조금을 줄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돈 쏟아 번다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국가의 기반 사업으로 키우는 회사 중에서도 거의 탑픽을 뽑힐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은 분할 매수. 그러니까 뭐 매달 얼마씩 투자해갖고 적금 붙듯이. 그렇죠. 적금 붙듯이 그렇게 하면은 편안하게. 그렇죠. 너무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뭐 데일리 시장을 볼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했다가는 다른 데가 좋죠. 판은 그렇게 뒤집어 엎어지지가 않거든요. 오랫동안 묵혀져 있어야 순간적으로 판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이제 두 종목을 픽을 해주셨고, 국내 시장에서 유심히 살펴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좀 이상해졌어요. 향후 이제 반도체 산업을 조금 더 주도를 하진 않겠냐. 주가 보면은 연 최고치를 계속 뚫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살짝 재뿌리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전기차 쪽이 예상보다 또 수요가 적고, 그렇죠. 네네. 전망만큼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전기차 이 수요량이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것은 테슬라는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그 이외에 중국 내에서는